서아! 안녕하세요 서강하이스쿨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서강하이스쿨 크리에이터 찡이. 그리고 한홍입니다. 우! 저희가 오늘 왜 이렇게 모였죠? 저희 둘이 막상 2기로 들어왔을 때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희가 남자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경제학과라는 점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경제학과 학과 소개 영상을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자리에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경제학과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부터 졸업 후 진로나 학교 생활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가시죠. 혹시 여러분 한강의 기적 들어보셨나요? 한강의 기적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그 한강의 기적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70, 8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이 경제 학파의 하나로서 서강대학교 교수진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위 관료 집단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서강학파는 서강대학교 학생 출신이 아니라 교수진 위주 출신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제학과 교수님들께서는 3세대에서 5세대까지 다양하게 계신데요. 대표적인 분으로는 맹큐의 경제학 역근이 하신 분이 김경환 교수님이라고 현재 도시경제학 제가 강의 듣고 있고요. 왕규호 교수님의 미시경제학이나 버냉키 경제학 번역하신 광노선 교수님 등 정말 많은 분들이 경제학과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행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혹시 여러분 남도구 전 국무총리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분이 이렇게나 많은 여러 직책을 맡으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획을 그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게페르트 남도구관이라는 건물이 새로 세워질 정도로 엄청 유명하신 서강학과 분도 계시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강 경제랑 어떤 과목을 배우나요? 배우는 과목이 정말 많긴 한데 정말 많아요. 기본적으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그리고 계량경제학을 베이스로 확장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학교에서는 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금융경제, 글로벌경제, 산업경제, 그리고 계량경제, 마지막으로 공공경제까지 학생들이 전공을 좀 세분화돼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학과 안에서 수학을 많이 다루나요? 수학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어려운 증명 같은 걸 한다기보다 미분, 적분을 그냥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지, 로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정도만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서강 경제학과만의 특별한 커리큘럼이 있나요? 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에는 이제 어너스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론 경제학 분야와 재무 경제학 분야로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론 경제학 분야는 주로 대학원 진출이나 유학 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고, TB와 IB 등 컨설팅 기관이나 금융기관 쪽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무 경제학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론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로 되는 수학 과목들을 많이 이수해야 돼서 진입 장벽이 정말 높다고 하네요.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진로는 정말 다양하긴 하죠. 경제 연구기관 대학의 교수로 가신다든지 혹은 연구소에 취직을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공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기업에도 많이 가시고요. 그 외에도 사기업, 은행들, 증권회사 등등 너무 다양하게 가셔서 특별히 이쪽으로 간다라기보다 오셔서 직접 공부해 보시면서 진로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영학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로 경영학은 실전, 경제학은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세한 차이점은 여기에다가 적어드릴 테니까 확인해보세요. 전화하려면 어려운가요? 사실 서강대는 자유 복수 전공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복수 전공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커리큘럼을 짜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다만 복수 전공 자체가 힘이 들긴 하죠. 왜냐하면 고학번이 되었을 때 자기 본 전공과 복수 전공 둘 다 수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학기 내내 6전공, 7전공 이렇게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복수 전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수학과 분들이 경제학과를 복수 전공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저같이 수학이 힘드신 분들은 절대평가할 때 들어보면 좋겠죠? 여러분, 혹시 근데 그거 아세요? 저희 서아에 딘즈 리스트에 포함된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잘 몰라요. 혹시 여러분 그 전에 딘즈 리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딘즈 리스트에 있는 이 딘, 여러분이 연예인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딘은 학장이라는 의미로 학장의 리스트 안에는 이 학과의 우등생들만 포함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딘즈 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해서 서강대에서는 상위 5%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근데 저희 서하에 경제학과인 사람 중에 딘즈 리스트에 포함된 사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경제학과는 2명인데 일단 전 아니고, 그럼 설마?
아 진짜 나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 제 입으로 얘기하나요? 우와 세상에. 사실 저는 뭐 저학년 때 운이 좋게 이제 딘즈 리스트에 딱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멋진 우등생을 제가 수아에서 선배님으로 만난다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그러네요.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아니 경제학과의 상위 5%인데 주식과 코인으로 얼마를 벌까?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물어볼게요. 얼마나 벌고 계신가요? 사실 코인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세상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제 소액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찡이님 말고도 주위에 경제학과 친구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 주식은 접해봤을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들 보면 다들 진짜 소액으로나마 주식을 시작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식도 코인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 이렇게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도 소수는 있는데 거의 대다수는 이만큼이면 다 해보는 것 같아요. 네, 뭐 수익률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자료를 입학했나요? 뭐를 준비했나요? 저는 이전에 찍어놓은 논술 영상이 있으니까 위에 있는 카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경제 공부, 수학 공부가 기초의 베이스가 돼야 되고, 평소에 좀 거창한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시장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여 문제에 잘 적용하면 여러분도 서강 경제학과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경제학과를 준비하신 분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입학을 해서 크게 경제학만 따로 공부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학종이나 혹은 논술로 준비한 친구들 보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경제 과목이나 수학 과목 같은 걸 위주로 조금씩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학점을 합격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주로 경제 동아리나 경제 잡지를 발간한다든지 그거와 관련된 책을 읽는다든지 봉사활동을 간다든지 관련된 형식으로 경제랑 엮어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활동을 잘 합격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자료 화면에 저희가 실어놨으니까 참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기 위해 수학은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예, 찡이 선배님은 이과 출신이시고 저는 문과 출신이시라는 걸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과 얘기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의 이과 수학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으시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요. 이과 출신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대학에 입학하시면 뭐 경제수리 기초, 대학 수학, 뭐 미적분학 이러한 과목들로 미리 공부를 하고 이후에 경제 전공을 수강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수능 그리고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이과생 얘기했고요. 문과의 얘기에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요. 관련되어 있는 기초 과목들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거를 선수강하기 위한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과생 친구들이 쉽게 얘기하는 대학 수학 이것마저도 막 루트 함수 나오고 지수 함수 나오고 이제 너무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들어오는 2학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우고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저 같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이론적인 부분 말고 그걸 수학으로 적용했을 때 좀 많이 힘드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뼈 문과 친구들은 말이죠. 수학 과목으로 경제를 하면 유리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제학 원론 내용과 사실 겹치기는 하는데 원론 내용이 탁과생들도 들을 정도로 교양 수준이라서 이거를 저도 무리 없이 따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경제학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는 배보다 배꼽이 큰 선택이 아닌가. 그러니 여러분들 경제학 선택하지 마시고 점수 잘 나오는 다른 과목들 선택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입장이 다른데요. 1학기 때 주로 경제학 원론 1이랑 경제학 원론 2를 듣는데 이게 고등학교 경제 파트에 나오는 부분이랑 굉장히 많이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수능 때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대학교로 넘어오니까 1학기를 완전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 흐름도 익힐 수 있을 뿐더러 논술 준비를 하거나 정시 준비를 한 친구들은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라는 의견보다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굳이라는 생각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던데. 아, 네, 지금까지 저희가 경제학과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영상 댓글에 마구마구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한에 한해서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경제학과 후배들이 이 영상 보고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저희 진짜 이 영상 보고 서강대 합격해서 왔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감격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서봐. 안녕.